우찌무라 간조전집 제10권 제26부 일본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각이 정리되고 어,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어떤 정신, 어떤 태도, 어, 애국심 이런 것들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이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의 내용이 한 영양제가 되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살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배워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활의 기로. 일본이 세계를 일본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일본이 세계화 될 것인가? 이것은 일본 국민의 사활을 결정하는 큰 문제다.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세계를 일본화하고 이를 집어삼키는 일은 장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고 또 국위선양의 원칙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동포의 찬동을 얻게 될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역설처럼 들리고 매국론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대진리는 세계화되는 국민이 세계를 지배하는 국민이 되고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국민은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로마가 위대했던 비결은 그 관대한 정략에 있었다. 정복국의 법률과 습관을 존중하여 이를 로마화하려고 애쓰지 않고 인류화 또는 세계화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600년 동안이라는 미증유의 영광을 누렸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퇴색하지 않은 감화력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문명을 세계에 펼쳐보자는 것이 로마의 정신이었던 동안에는 로마는 패망의 징조를 띠지 않았었다. 그러나 로마가 로마임을 자랑하고 세계를 자기네 속국으로 간주하게 되자 하늘은 이미 그 주권을 로마에게서 빼앗았고 그때 멸망의 징조는 드러났다. 영국이 오늘날 무엇 때문에 위대한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과거를 살펴보면 결코 명예로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처음에는 로마인들에게 정복되었고 다음에 덴마크인, 섹슨인에게 침략을 당하였고 다음에 또다시 노르만 인종에게 점령되기도 했다. 만일 우리 일본의 표준으로 영국을 재어보면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잡다한 인종의 집합체인 영국이 마침내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고 지구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영국이 강대해진 이유는 그 비국민적인 성질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대인을 영접하여 수상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인에게 배우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으며 그 섬나라 안에서 이미 한 작은 세계를 만들었던 영국은 그때 벌써 세계적인 대제국이 될 만한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국민은 세계 어느 곳으로 이주하더라도 개의치 않았고 외인들과 접촉할 때에는 언제나 융화를 힘썼으며 서로 마찰을 피하였고 세계를 집으로 삼고 세상을 벗으로 삼아 세계가 곧 영국이요 영국이 곧 세계라고 하는 관념을 지니고 살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를 통치하려 했을 때 먼저 인도 고대의 법률을 연구하여 베다의 법과 만우의 규율을 쫓아 새 식민지의 백성들을 다스렸다. 이미 국내에 하나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관대의 정신을 깊이 양성했던 영국은 세계적으로 팽창할 특성을 갖추고 있었다. 만일 애국심의 강도를 가지고 평한다면 발칸반도의 서쪽 한 모퉁이에 3,500평방마일의 토지와 25만 인구로 독립국이 된 몬테네그로인은 탁월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티롤 산중의 스위스 계곡 사이에 마치 엄마에게 매달리듯이 그 국토에 달라붙은 가련한 국민이 있다. 터키인의 애국심은 대단히 칭찬할 만하여 그 조상들의 풍습을 물려받아 세상을 따라 변하지 않고 시대를 따라 바뀌지 않고 자기가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이교도들을 배척하고 다른 인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두 대륙에 흩어져 사는 2,700만 동족은 언제나 한 덩어리가 되어 500년이라는 오랫동안 국수주의에 머무르며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나는 터키인을 반드시 열등하고 악한 국민으로 보지는 않는다. 아니, 여러모로 볼 때 나는 그들의 건실한 기풍에 감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운명을 가진 백성이라고는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생각할 수 없는 바이다. 스페인인도 역시 애국심이 두터운 국민이다. 그들의 이른바 스페인주의라는 것은 참으로 그들로 하여금 한때는 유럽을 진동시키기도 했다. 스페인주의는 무협을 숭상하고 불요, 불굴, 칠전팔기의 정신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페라요, 페르디난드, 이사벨라 등이 나타나자 700년간에 걸친 십자군의 결과로서 이교도들을 국외로 추방했고 아르바, 곤살보, 데 콜드바가 나타나자 국위를 네덜란드, 이스라엘까지 선양하였다. 히메네스의 지능이 있는가 하면 토르케마다의 권위가 있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세계가 벌써 스페인화하는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그러나 이기심을 중심으로 하는 애국심은 그 국가의 명맥을 유지해주지 못한다. 네덜란드가 배신해서 떨어져 나갔고 포르투갈이 떠났고 멕시코는 독립했고 페루, 칠리, 아르헨티나 등의 남미 여러 나라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은 겨우 쿠바, 푸에르트리코의 섬 지역을 남기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도 상실할 판국이다. 세계를 스페인화하려던 스페인인은 이제 세계에서 그 국적을 삭제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마저 안고 있다. 일본이 세계를 일본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세계화 될 것인가? 이는 일본 국민의 사활을 건 큰 문제이다. 1898년 6월 도쿄 독립잡지. 실망 중의 실망. 내가 처음으로 성서에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읽고 예언자의 과격한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본 사회 상태를 보면 이 옛 글이 참으로 인간의 핵심을 찌른 깊고 오묘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오늘날의 신문 사회면을 보라. 충군 애국의 표본처럼 칭찬하는 귀족, 군인, 장관을 비롯하여 종교가, 문인, 신문기자, 자선가, 교육자, 애국적 문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잘못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다. 첩을 거느리지 않은 자가 극히 드물고 야심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충애를 내세우며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하등 동물 같기만 하다. 군자국을 자랑하는 일본 국민 4천만 가운데서 한 사람도 경모할 만한 도덕적인 신사가 없다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옛말은 결코 흥분해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깊고 냉정한 관찰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완전 타락설은 근거 없는 억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죄악의 싹을 가지고 있어서 주위의 부패에 접촉하면 그 발육과 성장이 촉진된다. 물이 얕은 대로 흐르듯이 인간은 악을 좋아하여 악으로 기울어진다. 인간 속에 선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선이 아니다. 타락된 인간의 천성은 선은 의무니까 마지 못해 하고 악은 즐겨 행한다.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없다고 한 옛 사도의 말은 바로 이 뜻을 나타낸 말일 것이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넓은 우주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가? 만일 없다면 인간 세상은 실망의 장소다. 의를 사모하고 인자를 찾는 사람은 자살해 버려도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 나는 억만 개의 별이 반짝이는 이 우주에는 인류를 선으로 도로 끌어당기는 절대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력이 이미 이 세상에 내려와서 옛날에 벌써 그 은혜의 사업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것은 물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류를 감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을 뭉개고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단기간에 해치울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개선은 그 사람의 의지의 승낙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무력을 써서 개선을 도모하는 자는 압제자다. 그런데 압제자는 비스마르크든지 디즈레일리든지 간에 선의 싹을 인간의 마음에 심어줄 수가 없다. 인류의 진보가 더딘 것은 그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인류이고 무감각한 목석, 무의지한 금수가 아닌 증거다. 그러므로 나는 진보가 느리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는다. 날이 새기 직전에는 어두움이 극에 달한다. 광명이 사회에 비치기 직전에 죄악은 그 극에 달한다. 아니, 광명이 벌써 비치기 시작했다. 광명이 빛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죄악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 축첩이 100년 전에는 죄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수치로 여기게 되었다. 일본이 세계의 음란국으로 끝내져서는 안 된다. 일본은 음란과 방종, 탐욕의 패풍을 일소하고 아시아 새 문명의 개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하나님, 원컨대 이 일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고결한 남자와 여자를 많이 일으켜 주옵소서. 나는 이것밖에 간구할 말이 없다. 1898년 10월 도쿄 독립잡지. 일본의 3대 정치가. 일본의 3대 정치가란 누구누구일까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그들 자신이 일으키는 소란과 사회가 그들 때문에 일으키는 소란을 보아서 결정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토 후작, 오구마 백작, 이다가키 백작 이 세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그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따로 들려주십시오. 글쎄요, 내 생각에는 이토 후작은 평온한 바다 위를 잘 달리는 항해가입니다. 그는 조류를 따라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이란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트나 버크의 정치적 생애를 자극했던 것 같은 높은 도덕적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외면적으로 볼 때는 유럽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다른 정치가들보다는 그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에는 그가 외국인들 가운데 매우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참된 가치를 정하는 데는 심히 어리석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 외국인들은 사람 평가하는 데 있어 그 몸을 장식한 장신구를 보고 평가하고 그 참된 인품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보적 사상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진보주의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동양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고 아시아적인 압제자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기호는 모두 중국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게으른 사람이 안위를 사랑하듯이 아시다시피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심한 투쟁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그는 박식한 사람 같던데요. 만일 그가 박식한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부패한 선비입니다. 그의 학문이 관대한 사상과 깊은 선견 지명으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일본을 위해 해놓은 좋은 일이 무수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가 죽으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겠지요. 그럴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가 저지른 악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정당하게 그를 재판해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특수한 죄를 그가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그는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성인이 못 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대한 공적 죄악은 청일전쟁과 그 뒤처리 방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이 여기서 판명이 났습니다. 그는 중국 억조 인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그를 평할 때 그가 생존하던 시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메이지 시대란 지극히 보잘것없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오구마 백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허풍쟁이고 또 정력적인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극히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토 후작의 평화를 좋아하듯이 그는 이른바 정견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언제나 이론을 만드는 데는 재빠르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요즘과 같은 실제적 세계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도 역시 국민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그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귀족입니다. 그는 이른바 상하의자에 몸을 기대고 누워서 국민의 괴로움에 대해서 짓거리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는 학문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학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는 원래 학문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가 이끄는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반대당 가운데에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즉, 그가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도
국민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오오구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부단한 동물적인 정력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로는 그는 아주 훌륭한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두목을 닮은 부하겠지요. 왜 그는 일반 국민에게 인기가 없을까요? 내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명예를 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생명보다도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의 위대한 점도 여기에 있고 또 그의 약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글쎄, 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가 그의 타고난 성질을 고치기에는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단호하게 그의 상전인체 하는 습성을 포기해버리고 역적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싸운다면 그는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는 일본의 다른 대영웅과 마찬가지로 역시 중국인과 유럽인과의 사이의 잡종 같은 자입니다. 당신은 그가 그 정도의 일을 능히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튼 담대한 사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는 가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나는 정말로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처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대세가 그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그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일본의 대정치가 중의 제3인자, 즉 이다가키 백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은 그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마음과 빈약한 의지와 빈약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비정상적인 인물이군요. 비정상적이죠.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그런 것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만큼 마음과 의지와 두뇌가 확연히 서로서로 분리되어 있는 곳도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럴까요? 한심하게도 이 나라에서는 건전한 두뇌에는 위선이 따르고 강인한 의지에는 간교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은 보통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따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군요. 그렇게 능력이 분리되어 있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 예, 이다가키 백작이 이런 부조화의 표본입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성실한 아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두뇌로 말하면 그는 인심 좋은 할머니 같다고나 할는지요.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을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정체도 모르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대의 정치 체제가 일본에 창설된 것이 바로 그의 불후의 공로가 아닙니까? 그럴까요? 만일 그 창설이 그의 공로라면 그 파괴도 역시 그의 공로겠지요. 그는 자유라는 걸 결과만 보고서 인정하였다 뿐이지 그 원인과 근본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모를까요? 그가 중국식 교육을 몸에 익혔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유럽의 언어는 하나도 못합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과연 크로멜도
워싱턴도 중국 태생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다가키 백작은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매긴다 해도 진보적 중국인 이상은 못 됩니다. 그는 공자의 도덕 위에다가 서구의 자유를 심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구출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평한 세 사람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최대 정치가라면 일본의 미래는 처량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하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적당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899년 4월 5월 도쿄 독립잡지. 그래서 일본의 세 번째는 이 세 사람의 정치가를 비교해서 그 당시 일본에 아마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말하는 대통령 후보들 뭐 이재명, 이낙연, 뭐 홍준표, 윤석열 이런 분들처럼 되게 유명한 정치인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의 특성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또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서 그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하려고 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한국이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내세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그러나 그것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잣대에 잘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잘 뽑아서 또 지혜롭게 신앙의 눈을 가지고 또 잘 뽑아서 부강하고 이 세상과 함께 가는 이 세상을 한국 것이 최고야 이러면서 다른 나라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것만 고집한다든가 하지 않고 잘 give and take, exchange를 잘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크게 뻗어나가고 정말 훌륭한 관리인 대통령을 잘 뽑아서 주인이 행복한 나라, 관리인이 열심히 일하면 주인이 부강해지잖아요.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게 되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후보를 잘 뽑아서 앞으로 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이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축복을 받고 정의롭고 옳고 귀족 같은 평민 그 마음이 고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족 같은 평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도 정치인들이 있고 지금은 한국의 시대라고 할 만큼 세상에 한국이 많이 알려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의 부분에서는 크게 눈에 띄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면에 있어서는 크게 뒤지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차례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배우러 오는 정치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국민들이 이끌어가는 나라에 또 그 관리인으로서의 지도자, 관리인으로서의 정치인을 잘 뽑아서 이 나라가 힘을 받아서 더욱더 세계 만방의 부강함을 떨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